말이 안 되잖아요. 매년 1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매년 대구시의 고용률 하나. 성과가 보이지 않고 청년들 실감을 전혀 못하는 거죠. 사후 조사를 안 할 거면 이 예산은 꺼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 정책의 효과에 대한 얘기만 하기에도 지금 사실 어찌 보면은 좀 그러한 상황인데, 근데 지금 보면요, 부산시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이런 그 방안들 중에 기업의 어떤 그런 지원 외에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을 위해서 산학 협력에 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한 예산 배정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산시 산학 협력에 대해서 빅벙커가 취재해봤습니다. 보시죠. 2022년도 부산시 예산안은 부산의 새로운 도시 비전인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학협력 혁신으로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15분 생활권으로 첫 번째가 우리 지산학 인재 양성. 인재 양성을 최고로 기업에 측에서 요구를 하고 때문에 인재 양성. 두 번째 지산학 기업 R&D. 세 번째가 이제 지금 지역 대학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구 유출로 많은 이제 그 지방 소멸, 대학 소멸까지 나오고 있어서 지산학 협력을 통해서 대학 혁신 유도 이 세 개를 저희는 지산학 협력과의 세계 과제로 해서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대학을 위한 지산학 협력센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좀 이게 대해서 지산학의 협력을 센터를 만들고 청년을 위한다면 이 내용에 청년이 좀 중심 들어가야 한다. 그다음에 부산시의 청년 정책을 보더라도 청년 정책에 청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부산이 청년들에게 부산에 남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청년이 부산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만들어줘야만이 청년이 부산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노동 조건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와닿지는 않겠죠.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하면 뭐 그렇지만, 어쨌든 이 아주 양극화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한쪽으로 바꿔나가는 일을 같이 해나가지 않으면 이게 악순환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민주로죠. 보셨듯이 부산시가 이 박 시장 취임 이후에 산학협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자 하고 있다, 뭐 이건데, 그렇다면 현재까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성과가 어때요? 성과가 중요하니까.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박형준 미안합니다. 시장이. 너무 제가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힘든 충분한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자리 창출, 고용률 등의 정량적인 것만으로 성과의 전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업협력 강화에 따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인지, 또 앞서서 계속 서로 나눴던 것처럼 지속 가능한 일자리인지, 오랫동안 정규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이런 것과 더불어 사실은 산학 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부작용들이 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있을 거라고 추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열정페이에 대한 논란이 지난해 있었고요. 또 이제 지난해 하반기에는 산학협력 관련 교수 2명이
자기 업체를 차려서 산학협력 지원금을 가로채는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취업률을 조작해서 성과 보고를 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재발 방지와 대안을 부산시가 제대로 마련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앞서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부산시 노기섭 의원이 말한 것처럼 대학을 중심에 놓을 건지 아니면 청년을 중심에 놓을 건지 청년을 위해서 산학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결과로 성과로 대학도 같이 발전하면 좋은데 그래서 어디에 방점을 줄 건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게 명확하다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부작용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표가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산학협력을 하는 이유는 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대학을 좀 살리기 위한 그렇죠, 면도 그렇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예산 지원은 이 대학을 향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표가 청년들이 일자리로 연계되는 건지 아니면 이 대학을 살리기 위한 목적인 건지 두 개를 좀 명확하게 구분하고 선정하고 지원을 그렇죠, 해주는 게 이 부산시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차라리.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오늘 개인에 대한 그런 지원 문제, 또 기업 쪽에 어떤 포인트가 있는 지원 문제, 또 산학 협력에 대한 문제까지 얘기 나누고 있는데, 자, 창업이 아직 얘기 안 나왔죠. 그래서 이어서 창업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자리 창출의 범주에는 엄연히 취업 외에도 창업 또한 굉장히 큰 비중으로 또 중요한 비중으로 포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일자리 정책 사업 중에 창업 관련 지원도 아주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대구와 부산에서는 그렇다면 이 창업 지원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대구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대구의 창업 지원 사업이 5개 정도 있는데요. 이 IT 분야, 이 청년들이 IT 분야에 창업할 경우에 지원하는 정책, 그리고 이 일종의 사회적 기여를 하는 기업들의 지원을 해주고, 또 대구가 이 경북 근교와 맞닿아 있다 보니까 이 창농 지원 사업까지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예. 부산은 어떤가요? 예, 부산은 대구가 지금 5개라면 부산 한 9개 정도의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제가 볼 땐 분류가 좀 약간 이상한 것들이 있지만 하여튼 9개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네. 일단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창업 교육은 많은데 제가 만약에 청년으로 창업을 한다면 청 기자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은 물론 필요하죠. 그건 당연히 필요한 건데 실제로 창업을 딱 시작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실전, 진행 과정 이런 것을 도와주는 이런 좀 컨설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대구에는 있습니다. 예.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외에도 보니까 청년몰 조성과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 박사님 원래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도 들어있네요. 네. 네. 2017년부터 중기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네.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이 2가지 목표를 동시에 시행하고자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죠. 특히 전주 남부시장 들어보셨죠? 네. 우수사례로 알려지면서 아주 전국적으로 청년몰 사업이 확산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하여 정부 주도로 야심차게 2017년에 시작된 그런 사업인데, 근데 현재 상황은 그다지 그렇게 또 좋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자, 어찌된 용물일까요? 빅벙커가 직접 현장에 가봤습니다. 보시죠. 그만큼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해줬으면 소상공인에서 그런가 한번 해줬으면 자기들 계획을 해갖고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거 똑 떨어지면 훅 나갈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갖고서 안 되거든요. 너무 절실한 마음이 아직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픈에만 조금 너무 집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렇게 관리라든지 그런 게 조금 사실 별로 안 돼요. 부족한 부분이 있죠.
월세 지원 이런 식으로 어떤 걸 뭐 탕감해버리는 식의 정책이 아니라 수십억을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풀어낼 수 있는데 제 생각엔 그냥 예산을 빨리 써야지 다음 사업을 또 하고 다음 예산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써서 지속 가능한 청년몰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명동 가보셨어요? 명동도 다 쓰러지고 있거든요, 지금. 명동 1층 그 사람 많던. 근데 뭐 청년몰 위치에 오프라인 기반이 과연 살겠습니까? 이 시국에. 맞죠? 코로나 시국에. 저는 가능이 없다고 봐요. 네. 이제 청년몰이다 보니까 건물 안에 있기도 하고 왔다 가 보니까 건물 안에 있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드물어요. 왕래도 드물고. 근데 또 시장 안에 있는 그거다 보니 또 시장으로 포함은 되고. 좀 애매하네요. 네, 좀 애매한 위치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어느 그룹 안에 있는데 외딴 섬에 있는 느낌? 그러니까 이걸 관리해주는 주체자가 없다 보니까 다 개개인 사업자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거는 좋은 이미지 맞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젊은 사람들한테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보탬이 되면 좋은 얘기는 맞아요. 근데 뭐 현재 봐서는 투자를 했는 치고는 값어치를 못하고 있잖아. 전부 다 나가버리고 없던데 뭐. 이걸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가게를 하겠다고 오는 사람이 있어야 일자리가 창출이지 자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뭐 일자리 창출을 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개개인 사업이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줬다라기보다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화면을 보니까 청년몰 사업이 어떤 다양한 이유로 지금 상황들이 썩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시작부터가 어땠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짚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나요, 청 기자님? 네, 이 청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초창기에 이 창업 과정에서의 지원에만 그치고 이 다음에 사후적 지원이 좀 부족하다라는 걸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이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기존의 상인들이랑 청년 창업주랑 사실 사고방식도 좀 다른데 어떻게 하면 융합할 수 있을 건가, 여기에 대한 지원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예산적으로만 본다면 예산 이제 투여의 성과가 안 나온 거죠, 다들. 네,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원인 분석, 특히 원인 분석할 때 현장에서 좀 청년들의 의견들을 청취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시정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모두의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고 어떤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 모두의 실책 또한 있었을 것인데 근데 그 구조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짚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64.5% 부산 얘기인데요. 3분의 2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예산 대비 성과는 참 초라하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이쪽도. 예, 부산은 이제 남구, 진구, 부산 진구, 그다음에 중구 국제시장 이렇게 이제 청년몰이 들어갔었는데 국제시장은 이제 완전히 다 폐업을 해버린 사업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국제시장은 아주 유명한 시장이죠. 그러니까 국제시장 아까 우리 대구의 그 청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후된 시장이 아니고 지금도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또 영화 때문에도 더 한 번 또 업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 국제시장이 사실은 청년몰 폐업을 하면서 사실 지역 언론들하고 지역에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시장도 살리고 청년의 일자리도 창출하기 위한 이런 정책에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인프라 조성 사업이잖아요. 뭐 네네. 홍보비 조금은 투여를 했는데 거의 인프라를
조성한다면 그 이후에는 청년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품목도 다 겹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청년물하고 예. 찐빵 파는 전통시장이 예, 예. 있고 여기 케이크 팔고 그럼 다 충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품목들도 것들을 조정을 해야 그러니까 되고 그런 예. 것들을 사후에 관리해야 하면서 아니면 사전에 이 시장에는 어떤 품목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이런 걸 들어가고 네. 이런 거를 해보자 이런 이제 제안이나 컨설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얘기 주신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예, 예. 아쉬움이 많이 있네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삼격시장, 이 제가 종종 이용하는 시장이거든요. 예. 2019년부터 사업이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 폐업률을 가지고 너무 이 사업에 안 좋은 면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에 더해서 네. 좀 보충해야 되는 게 뭔가 살펴보면 이 대구의 경우에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연간 12%에서 13% 정도가 됩니다. 네. 이 청년몰이 지금 4년째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면 이 폐업률이 일반 자영업자 폐업률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실패한 이유는 자영업자가 실패하는 이유에 함께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창업할 때만 지원이 있고 이 폐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철거를 하거나 이 혹시 빚을 많이 졌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후 지원은 없거든요. 청년들이 문을 닫았을 때 이걸 컨설팅을 어떻게 하는가 저는 그 부분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폐업 처리 부분만이 아니라 두 번째 기회에 창업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두 번째 기회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폐업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기회를 주는 그렇게 좀 패자부활전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백종원 선생님이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창업 지원과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청년 일자리 정책에 관련된 얘기, 부산과 대구의 얘기를 쭉 해봤는데 어쨌거나 두 지자체 모두 다양한 사업과 지원이 뭐 아쉬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바로 이게 중요한 건데 청년들은 그렇다면 이 청년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끼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 아니겠어요? 네, 이 뭐 청년들을 만나봐도 그렇고. 네, 그리고 청년길 기자님 본인 네. 스스로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청년 이 안에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아직 1년 남았던데요. 네, 아직 만 나이로는 3년 남았고요. 그래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청년들이 잘 모른다라는 말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실정에 안 맞다. 예, 특히 이런 부분들 앞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청년들이 잘 모른다는 얘기 홍보 부족 얘기죠. 네, 예. 이 홍보가 청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대구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유통이 되는데 청년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청년들이 시청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 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중에서 아주 다양한 그렇죠. 메뉴들이 나오고 그 중에 네. 찾아서 찾아서 되는데 들어가야지 되니까. 청년들이 자주 들어가는 이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 이것들이 좀 노출이 된다면 네, 쉽게 맞네요.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한 가지 좀 덧붙이면 이 부모와 연계된 소득 기준이 많다 보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손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년 정책에 있어서 주인공은 청년입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인 청년들은 과연 이 지자체의 청년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은 그럼 무엇인가 이 얘기로 자연스럽게 흐름이 넘어갈 것 같은데 자 청년들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미래가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함 그리고 막연함 이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조금 손 벌리기가 조금 죄송스러운 면이 있어요. 취업 기간이 또 몇 년이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사회가 변하니까 휴학 한 번씩 무조건 해서 자격증 준비 무조건 해야 되고 취업 시장이 좁아지고 있으니까 일단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대로 택하고 있어서 경험을 쌓으려면 이제 인턴이라든지 발로 뛰면서 일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그 기회도 되게 적은
적은 게 사실이고 뭐 PT 면접에 뭐 영어 면접에 그 그룹 면접에 그런 면접 종류도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아직 졸업 안 한 사람 입장으로는 지금 이제 젊은 나이에 서울에서 대기업을 가야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구에 있고 싶은데 제가 문과고 영어관리 진로를 준비하다 보니까 대구에만 지원할 수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대구는 약간 최종. 산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열악한 구조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제 반영이 안 되고 수반이 안 되면 그 친구들은 언제든지 다시 어떤 실업자가 되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멀고 지금의 청년들이 미래의 대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청년을 보면 미래의 대구가 보이는 거잖아요. 수도권으로 가지 못한 패배감, 열등감으로 남아있는 대구 청년의 모습은 미래의 대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뭐 제2의 도시, 부산, 뭐 대구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청년이 없다면 그 도시는 소멸한 도시가 돼버리겠죠. 오히려 기업도 오지 않을 거고 일자리가 또 없으니까 또 청년이 오지 않을 거고 청년이 없으니까 활기가 없을 거고 관광도 줄어들 거고 이런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도시의 소멸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거죠. 가고 싶은 기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갈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참 옛날 생각도 나기도 하고 또 저도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여담입니다만 군대 좀 제대하고 사회생활 좀 하고 이제 하려고 그럴 때 IMF를 만났어요. 물론 지금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항상 저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생각도 좀 나면서 좀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청년들에게 중요한 건 일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다시 하게 되는데 제대로 일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탈적을 원하고 청년 순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뻔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난 1월 7일에 대구시가 그 통계조사,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대구 지역 대학생 5명 중에 1명은 대구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고 싶다. 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대구 대학생의 정주의식을 조사해 보니까 지역 대학생 401명 중에서 계속 나는 이곳에 살고 싶다가 24.4%에 불과했습니다. 4명 중에 3명은 대구에서 난 계속 살고 싶다라고 응답하지 않은 거죠. 그럼 어디 살고 싶어요? 서울? 뭐 수도권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이 이유 중에 보니까 취업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라고 하는 게 28%. 그리고 지역의 경우에는 급여와 직장의 안정성이 낮아서도 15.9%였습니다. 이 응답자의 45% 가까운 대학생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대구시 청년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청년 취업과 창업과 관련해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가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부산도 해마다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 9.5%, 9.1%, 10.6%를 이제 찍고 있거든요. 청년 고용률을 한번 살펴보면 대구가 38%, 부산이 높아요. 근데 좋아할 건 아닙니다. 40%인데 전국 평균은 42%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늘 정규직 그 임금 노동자들이 월 평균 임금을 보면
대구가 또 낮습니다만은 부산이 328만 원이에요. 대구는 309만 원. 근데 같이 하해야 됩니다. 전국 평균은 358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않고 자꾸 이제 일자리도 많지 않은 데다가 그 많지 않은 일자리에 급여도 낮기 때문에 자꾸 이제 수도권 아니면 서울로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아무튼 현 시점에서 상황은 어쨌거나 이렇다 보니까 네. 대구나 부산의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를 가장 주로 해서 태어나고 자란 정든 곳을 아니 그 가급적이면 있고 싶은 곳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청년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 문제는 결국 이 산업이나 노동 환경의 어떤 대대적인 변화하고도 좀 맞물려야 뭐 해결이 좀 되지 않을까요? 네, 이 산업 전환 문제하고도 맞물려 있는데요. 이 대구 지역의 청년들의 경우에는 남아 있는 청년들은 공무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 대구 지역에서 향토 기업 중에 좀 큰 기업들 정도만이 일자리 대상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 이외에는 대부분이 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으로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대졸자 청년들 가운데는 대구에서는 구할 데가 없으니 떠나는 걸 기본값으로 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애진역에 그 일할 사람이 있어야 기업이 온다고도 얘기를 했지만 기업이 올 수 있어서 기업이 와야 일할 사람이 떠나지가 않죠. 이런 모든 것들은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 네. 이런 거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정책 결정권자들의 지역 균형 발전적인 시각 자체가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을 좀 없애야 되는 거죠.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라. 그래서 우리 배철수 선생님 같은 분이 부산에 오시잖아요. 아주 긍정적인 사례가 아닐까. 저는 이런 지역 균형 발전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야 된다. 네, 아주 모범을 사는 것 같아요. 올해서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또 약간의 그래도 분위기 전환이 돼서 좋네요. 네. 자, 그럼 이 분위기를 타고 올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새롭게 시작된 2022년도에도 대구와 부산 모두 청년 정책 강화를 위해 예산을 확대했지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 일자리 예산 중심으로 봤는데 전체 이제 주거까지 포함해서 예산 정책을 쭉 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주시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 정착 지원금 지원에 30억. 그다음에 청년 주거 안정, 청년 월세 지원에 82억 원. 그리고 청년 정책 담당 부서가 지금 일자리 투자하고 청년 정책과죠. 이 예산을 보니까 2021년부터 약 85억 원에서 2배 이상의 206억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이 넘네요. 그래서 조금 대폭 증액한 게 보입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 네네. 약 85억 원에서 올해는 그 2배가 넘는 206억이 넘는다. 네, 저는 이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특강역시 기준에서 보면 많이 좀 배정을 한 거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부산에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 희망 도시 부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청년 정책 예산이 1,819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살펴보면 21년도에는 261억 5,5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447억 정도 예산이. 그래서 예산이 좀 증가했네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대구와 부산 모두 2022년 청년 정책과 관련된 그 예산 규모를 좀 더 증액한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저희가 얘기 시작했을 때 이 화두는 그거였잖아요. 청년들이 이탈하지 않고 청년들이 살고 싶은 어떤 도시, 그런 지역, 그렇다는 얘기는 청년들이 살만해야 하고 그 안에는 뭐 취업부터 시작해서 주거 모든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늘 약간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렇기도 하지만 또 책임감도 느끼게 되고 이런 얘기를 오늘도 나눠봤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미래를 가진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청년 정책. 네. 저는 이 한 줄 평 하게 되면 BGM을 좀 깔아주십시오. 나갑니다. 네. 살짝 설렜었나. 저는 청 기자님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바꿨는데요. 나 돌아갈래. 예,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데 우 박사님은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우리의 희망이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희망이라는 말을 받쳐줄 만한 그런 상황이 될까 과연 생각을 해보면 기성세대로서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이 어떤 청년의 희망의 불씨를 살리려면은
청년이 실제로 원하고 실질적인 그들이 바라는 현실적인 지원과 어떤 정책 수립이 가장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또 긴 시간 고생하셨는데 인사를 드릴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예산 쪽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